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 여러분과 같이 선형대 수학 1을 공부할 심필수라고 합니다. 자, 우선 먼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번 학기 수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교재는 현대 선형대수학 with 세이지라는 이 책을 사용할 거고요. 이 책은 이제 이상구 교수님이 저자인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진도 범위는 1장부터 4장, 그리고 5장은 이제 뛰어넘고 6장, 이렇게 총 5개의 챕터를 나갈 계획이에요. 자, 그리고 수업은 아마 1주차부터 15주차까지 끝까지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강의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출석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유튜브 1교시 영상에 댓글로 이름을 다시면 제가 출석으로 인정을 해 드릴 거고요. 출석은 출석 체크는 언제까지 하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1주차면은 2주차 이 수업 시작하기 전까지 댓글에다가 이름을 다시면 돼요. 학번이랑 이름을 다시면은 스팸으로 인식을 해서 댓글이 안 달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냥 이름만 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출석 체크 같은 경우에는 4회 이상 결석 시 학칙에 의해서 무조건 F가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결석을 하지 않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수업 같은 경우에는 매 이제 주차에 제가 LMS에다가 링크를 걸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셔서 수업을 보시면 돼요. 아마 지금 이 수업도 여러분이 LMS에 올린 링크를 타고 들어와서 보시게니까 이 부분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시험을 말씀드릴게요. 시험은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를 볼 건데, 중간고사는 8주차, 그리고 기말고사는 15주차에 볼 계획이에요. 그리고 중간고사는 이제 코로나 상황이 안 좋으면은 과제로 대체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될 수 있으면 저는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를 다 보려고 해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성적은 중간고사를 30%, 기말고사 30%, 그리고 출석 30%, 그리고 과제 10%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00%를 성적 산출해서 나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과제는 아마 총 2번 나가게 될 건데, 지금 현재 계획으로선 6주차에 한 번, 그리고 13주차에 한 번, 그리고 과제 제출 기한은 제가 따로 그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성적이 나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성적 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학기에는 완화된 상대 평가를 적용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A는 40%까지 줄 수가 있고요. B는 60%까지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모두 열심히만 하시면은 B 이상의 성적을 받을 수 있다고 제가 보장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난 학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코로나가 좀 많이 심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처음 학기 시작할 때는 완화된 상대평가였다가 학기 말쯤에 절대평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학기에도 절대평가로 바뀌게 되면은 제가 학점을 최대한 드릴게요. 그러니까 A 플러스 50%까지, 그리고 A도 50%까지 드릴게요. 단 조건이 여러분이 끝까지 열심히 하시고 수업을 잘 포기하지 말고 잘 따라오시면 제가 성적은 최대한 잘 드릴 테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자, 아무튼 그렇게 할 거고요. 자, 이제 여러분이 수업을 듣다가 질문이 생기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질문 같은 경우에는 LMS에서 들어오셔서 Q&A 게시판에다가 질문을 남기셔도 좋고, 아니면 제가 매 수업 시간마다, 즉 이 수업 시간이 수요일 1, 2, 3교시죠. 그래서 1, 2, 3교시에 그 맨 위에 보시면 공지사항, 그리고 Q&A 게시판, 그리고 그 옆에 질의응답 채팅방이라고 있어요. 제가 그러면은 매주 수요일 1, 2, 3교시에 질의응답 채팅방에 접속을 해 있을 테니까 그때 거기다가 질문을 남기시면은 제가 최대한 빠르게 그 질문을 확인하는 즉시 바로 답장을 드릴게요. 어쨌든 거기서 질문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이제 LMS 쪽지 기능이 있죠. 쪽지로 이렇게 저한테 문의를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이메일이나 오피스 아워 등을 이제 활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오피스 아워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 이렇게가 제 오피스 아워고요. 이때는 뭐 찾아오셔도 좋고, 아니면은 뭐 좀 지금 코로나가 안 좋으니까 찾아오기 좀 그러시면 뭐
줌으로 이 시간에 만나자 해서 줌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이 시간이 안 된다 하시면은 저한테 이메일로 뭐 다른 시간은 괜찮은 시간 언제냐, 언제인가 이렇게 해서 이메일로 새로 시간을 잡으셔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제 이메일은 shinpilsoo.math 그리고 골뱅이 kgu.ac.kr. 자, 이게 제 이메일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급하게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은 010-9700-3694로 전화나 문자를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피스 아워 때 저를 찾아와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광교관 6207호로 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 1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먼저 오늘 배울 내용은 무엇이냐면 n차원 벡터란 무엇이고 n차원 벡터 공간이란 무엇인지예요. 그래서 자, n차원 벡터 공간. 자,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를 간단하게 이제 복습을 해보면은 우리는 고등학교 때 이제 스칼라라는 것을 배웠어요. 자, 스칼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크기만을 갖는 어떤 성분이에요. 물리량을 얘기해요. 자, 그리고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갖는 유형 성분을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는 힘이라든가 속도라든가 아니면은 위치도 이런 것들이 이제 벡터의 간단한 예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벡터를 다룰 때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화살표로서 벡터를 표시를 했죠. 그래서 이 화살표의 방향을 우리는 벡터의 방향으로서 이해를 했고, 그리고 이 화살표의 크기를 벡터의 크기로서 이해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우리는 수학에서는 어떤 식으로 정의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수학에서 정의라는 것은 일종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의라고 쓰면은 앞으로는 이것을 우리는 뭐 이제 벡터의 정의라고 하면은 우리는 앞으로 이것을 벡터라고 부르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 같은 것은 여러분들이 다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수학이라는 게 뭐 이해도 필요하지만 이 외우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나타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최대한 힘들겠지만 외우실 부분은 외우시고 넘어가시는 것들이 좋아요. 외우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아요. 자, 그래서 우선 맨 처음에는 n차원 벡터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해봅시다. 그래서 n차원 벡터란 n개의 실수의 순서죠. 즉, 이 표시를 어떻게 하냐면은 x1, x2 해서 xn. 자, 여기서 이 x1, x2, xn은 모두 다 실수고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좌표 평면에서 순서쌍이라는 것을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뭐 하여튼 이 순서쌍이라는 것을 배웠을 건데 그것을 이제 n차원으로 확장한 것. 즉 순서쌍에서는 두 개의 실수를 어떤 순서를 부여를 해서 쌍을 만든 거죠. 그것처럼 n개의 실수에다가 순서를 부여하는 거예요. 즉 어떤 같은 실수로 이루어진 순서조라도 어떤 위치에 그 실수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순서조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순서조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순서조들을 n차원 벡터라고 해요. 자, 영어로는 n-dimensional 벡터라고 해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자, 우리가 벡터를 이제 엄청 많이 복잡한 벡터들을 계산을 할 거예요. 근데 항상 이렇게 쓰면은 좀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벡터를 어떤 식으로 간단하게 표시를 하냐면은 요 x에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선을 하나 더 그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좀 볼드체의 x를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거고요. 뭐 책에 따라서는 뭐 x라는 숫자 위에다가 화살표를 표시를 해서 벡터를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저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거고요. 뭐 사람에 따라서는 그냥 벡터라고 언급을 해주면은 어떤 특별한 실수라든가 이런 것들에 이제 것과 이제 차별 없이 그냥 쓰는 경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게요. 그래서 자, 이 x라고 하면 x2 자, 또는 자, 이렇게 나타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x1가 이렇게 쓰면은 요 앞에 것은 벡터라는 뜻이고 사실 이 뒤에 것도 벡터인데 요 앞에 있는 요 벡터 x의 성분이 첫 번째 성분은 x1, 두 번째 성분은 x2, 그래서 n번째 성분은 xn 또는 요 순서조를 세로로 쓰기도 해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 보통은 이제 이 계산상의 편의 때문에 뭐 1장에서는 잘 안 나타나겠지만 뒤에 이제 행렬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제 다루면서 뭐 계산상의 편의 때문에 보통 세로로 쓰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어쨌든 가로로 쓸 때는 이렇게 컴마를 찍어서 나타내주고 세로로 쓸 때는 그냥 이렇게 쓰면 된다. 어쨌든 가로로 쓰던 세로로 쓰던 일렬로 쓰면은 벡터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때 자, 실수 x1, x2 이렇게 있죠. 그래서 xn까지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이 벡터 x의 성분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n차원 벡터는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러면 n차원 공간을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n차원 공간이란 무엇이냐면 이것은 기호로서는 r 위에다가 r의 n승 이렇게 rn으로서 표시를 하고요. 자, 그리고 이것은 이런 n차원 벡터들의 모든 n차원 벡터들의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즉 이것을 이제 기호를 이용해서 표시를 하면은 x1, x2, 에서 xn 바 이 xi들 즉 각각의 성분들은 모두 다 실수이고 자, 이 성분들 인덱스는 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은 이게 바로 n차원 벡터들의 집합을 모든 집합들을 나타내는 그런 기호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제 n차원 공간으로서 쓸 거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아니면 n차원 벡터 공간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자, 이 R1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것은 성분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수 하나 성분을 갖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실수랑 같고요. 이것은 이제 그럼 1차원 공간은 우리가 직선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1차원은 그리고 우리가 2차원 공간은 평면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R3 즉 이 3차원 공간은 그냥 3차원 공간이죠. R3는 3차원 공간이고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R4, R5 이런 것들은 아마 처음 보실 텐데, 이런 것을 우리는 그냥 3차원 공간, 즉 이상의 것, 3차원 공간을 초과하는 4차원 공간의 이상을 그냥 고차원 공간이라고 불러요. 자, 이제 그 다음은 두 벡터가 같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정의를 한번 해보죠. 우리가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 때 두 벡터가 같다라고 하면은 크기와 방향이 같다라고 이제 정의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두 벡터의 크기와 방향이 같고, 즉, 자, 이렇게 두 벡터가 있으면 이 두 벡터의 크기와 방향이 같은 벡터의 여기를 이제 시작점이라고 하고 여기를 끝점이라고 하는데, 시작점을 일치를 시키면은 끝점이 일치되게 돼요. 즉 무슨 얘기냐면 두 벡터가 같다는 얘기는 시작점을 일치시켰을 때 끝점이 같아지면은 우리는 두 벡터가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Rn상의 원소를 이제 벡터로 잡는다는 얘기는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면은 시작점을 원점으로 고정을 했을 때 끝점이 바로 그 어떤 Rn상의 좌표 값이 바로 그 벡터의 끝점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두 벡터가 같으려면 끝점이 같다. 즉 이것을 Rn상으로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 두 벡터가 같다는 얘기는 두 벡터의 좌표값이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는가에 대한 얘기고, 실질적으로 요 그냥 정의만 외워두셔도 돼요. 그래서 Rn의 벡터 x, x가 x1, x2에서 xn, 이렇게 n개의 성분을 갖는 벡터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n차원 벡터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 벡터 y의 성분은 y1, y2 해서yn이 바로 이 y의 성분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 첫 번째 성분과 x1이랑 y1이랑 같고 x2랑 y2랑 같고, 즉 모든 성분들이 xn이랑 yn이랑 같아요. 자, 혹은 이것을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xi는 yi, i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자, 이면 그러면 두 벡터는 같다. 자, 그래서 두 벡터가 같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앞에서 스칼라라는 것을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이 선형대수학에서는 스칼라라고 하면은 7장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1학기 때에는 그냥 스칼라라는 것은 실수를 의미한다. 스칼라는 실수다. 자,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n차원 벡터와 n차원 벡터 공간을 정의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벡터가 같다는 것도 정의를 했어요. 자, 이제 벡터에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덧셈과 스칼라 곱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수학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정의를 했는지 수학적으로 한번 그 벡터 합과 스칼라 곱을 정의를 해보도록 하죠. 이 선형대수학에서 Rn의 벡터, 자, 이 x를 성분을 x1, x2, xn까지 갖는 이런 벡터와 성분이 y1, y2 해서 yn까지 갖는 이런 두 개의 벡터가 있을 때, 이것과 스칼라, 즉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스칼라는 실수죠. 이 k에 대하여
자, 이제 우리가 먼저 두 벡터의 합, 그러니까 벡터 합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그냥 합이라고 부르면 벡터끼리 합하면 그냥 합이라고 하면은 벡터 합을 의미를 해요. 자, 그리고 이 합은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하냐면은, 자, 이 첫 번째 성분이 x1이죠. 이 x 벡터의 첫 번째 성분은 x1이죠. 그리고 y의 첫 번째 성분은 y1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x 플러스 y, 이 벡터 x와 y의 합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 성분끼리 더하고, 두 번째 성분끼리 더하고, 세 번째 성분끼리 더하고, 그래서 n번째 성분끼리 더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얻어지는 벡터를 우리는 그 두 벡터의 합이 돼요. 자, 그래서 정의에 의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고, 첫 번째 성분은 x1 플러스 y1, 두 번째 성분은 x2 플러스 y2 해서 마지막 성분은 xn 플러스 yn. 자, 요게 바로 벡터의 합으로서 정의를 해요. 자, 정의예요. 이거는 정의니까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왜 이렇게 되는가는 생각을 하시지 마세요. 그냥 이게 원래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스칼라고. 자, 여기서 이 k는 실수죠. 즉 스칼라. 벡터끼리는 곱할 수가 없어요. 물론 뭐 곱셈 비스무리한 거는 있긴 하지만 곱셈은 없어요. 그러니까 스칼라랑 벡터끼리, 곱셈은 무조건 스칼라랑 벡터랑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스칼라 곱 해주면은 그러면 벡터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k, 스칼라 k 값을 이 x의 각각의 성분에 모두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kx1, kx2. 자, 첫 번째 성분에다가 k를 곱해주면은 x1에다 k를 곱해주면 kx1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성분에다가 k를 곱해주면 kx2가 될 거고. 그러니까 모든 성분에다가 다 k를 곱해주는 거예요. 스칼라 곱 같은 경우. 자, 그래서 스칼라 곱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돼요. 자, 그리고 모든 성분이 0인 벡터를 0벡터 또는 원점이라고 해요. 우리가 1차원 혹은 2차원 혹은 3차원 공간을 보시면은 우리가 그 0, 0, 1차원에서는 0을 원점이라고 불렀고 2차원에서는 좌표평면에서는 0,0을 원점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3차원 공간에서도 0, 0,0이 되는 그 점을 원점이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이 원점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튼 이 모든 성분이 0인 벡터를 0벡터 또는 원점이라고 하고, 그리고 기호로서는 자 0에다가 볼드체 요 그러니까 이게 벡터 기호죠. 실질적으로 0벡터라는 것은 요것을 얘기해요. 이렇게 되는 것을 자, 이렇게 나타낼 거예요. 표시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임의의 벡터 x에 대해서 자, 어떤 게 성립하냐면은 자, x 플러스 0을 한번 해보죠. x 더하기 0을 해보면은 자, 이
x라는 벡터는 성분이 x1부터 xn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플러스 0벡터는 방금 전에 정했듯이 모든 성분이 다 0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을 더하면은, 정의에 의하면은 우리가 자, 벡터끼리 합은 첫 번째 성분끼리 더하고, 즉 첫 번째 성분은 x1에다가 0을 더한 거가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성분은 x2에다 0을 더한 거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만 더 써볼까요? 그러니까 똑같이 해서 x2 플러스 0이 될 거고, 세 번째 성분은 x3 더하기 0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성분은 xn 더하기 0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요거를 보면은 x1 더하기 0은 그냥 x1이죠. x2 더하기 0은 x2고. 그래서 요것은 x1, x2 해서 xn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요것은 그냥 x잖아요. 그래서 x에다가 x라는 벡터에다가 0벡터를 넣으면 그냥 x가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x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하기 x를 더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그러면 x라는 것은 원소가 x1, x2 해서 xn이고, 그렇죠?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1 곱하기 x1, x2 해서 xn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덧셈과 곱셈이 있으면은 스칼라 곱부터 먼저 해요. 항상. 그렇죠? 우리가 실수에서도 덧셈과 곱셈이 있으면 곱셈을 먼저 하죠. 그것처럼 벡터의 덧셈과 그리고 스칼라 곱이 있으면은 곱셈부터 먼저 해요. 자, 그래서 이 스칼라 곱을 먼저 하면은 우선 x1, x2 뒤에 것부터 먼저 스칼라 곱부터 먼저 해야 되니까 요 마이너스 1이 각각에 붙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1에 x1 마이너스 1에 x2 마이너스 1 곱하기 xn이 될 텐데 요것은 그냥 마이너스 x1 마이너스 x2 해서 마이너스 xn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것을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x1 플러스 마이너스 x1. 자, 정의에 의해서 첫 번째 성분끼리 더하고 두 번째 성분끼리 더하고 두 번째 성분은 x2, 앞에 있는 건 x2고 뒤에 있는 건 마이너스 x2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xn 플러스 마이너스 xn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x1에서 마이너스 x1을 더해주면 0이 되겠죠. 그리고 x2에다가 마이너스 x2를 더해주면 0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xn에서 마이너스 xn을 더해주면은 xn에다가 마이너스 xn을 더해주면은 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x 플러스 마이너스 1 곱하기 x는 0이 된다. 0벡터가 된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마이너스 1 곱하기 x를 이것을 마이너스 x로 정의를 해요. 정의하며 그리고 이 마이너스 x를 x의 음벡터라고 한다. 사실 이 음벡터라는 용어는 잘 쓰지는 않는 용어예요. 어쨌든 그래도 책에 있으니까 한번 알아두기는 하시죠. 그리고 이 x와 마이너스 x의 기하학적인 의미는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인 벡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덧셈과 스칼라 곱에 대한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예제 2번. 사실 이 정의를 가장 잘 이해를 하고 가장 잘 외우는 방법은 예제를 풀어봄으로써 이제 자연스럽게 외우는 게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x가 1, 2, 마이너스 3, 4 이렇게 생긴 벡터라고 가정을 하고요. y가 이제 마이너스 2, 4, 1, 0 이렇게 주어진
4차원 벡터라고 가정을 해보죠.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하여 자, 첫 번째, 그러면 x 플러스 y는 얼마이겠느냐. 자, 근데 x가 우리가 1, 2, 마이너스 3, 4였잖아요. 그리고 y는 마이너스 2, 4, 1, 0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요 덧셈을 하려면은 요 각각에 대응하는 성분끼리 더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랑 더하고 요거랑 요거랑 더하고 또 요거랑 요거랑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랑 더하고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랑 더하고 즉 1 더하기 마이너스 2 그리고 2 더하기 4 그리고 3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1 그리고 4 플러스 0. 자, 더하는데 자, 첫 번째끼리 더해서 첫 번째 성분에다 쓰고 두 번째끼리 더해서 두 번째 성분에 쓰고 세 번째끼리 더해서 세 번째 성분에 쓰고 네 번째끼리 더해서 네 번째 성분에 쓰고 이래야 되겠죠. 자, 그럼 남은 거는 이제 뭐가 있어요? 계산만 하면 되겠죠. 1 더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이고 2 플러스 4는 6이고 마이너스 3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고 4 플러스 0은 4죠. 자, 그래서 x 더하기 y를 해주면 마이너스 1, 6, 마이너스 2, 4 이런 벡터가 나오게 돼요. 자, 두 번째로 마이너스 2x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스칼라 곱을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면은 다시 마이너스 2 곱하기 x가 얼마였냐면 1, 2, 마이너스 3, 4 이렇게 됐었죠. 자, 그러면 스칼라 곱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각각의 성분에 다 곱하라 그랬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1 그리고 마이너스 2 곱하기 두 번째 성분은 마이너스 2 곱하기 2 그리고 세 번째 성분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고요. 네 번째 성분은 마이너스 2 곱하기 4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남은 거는 계산이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1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곱하기 2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은 6이고 마이너스 2 곱하기 4는 마이너스 8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2 곱하기 x는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세 번째로 x 마이너스 y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이것은 그냥 빼주면 돼요. 성분끼리. 더하기는 성분끼리 더하면 되는데 빼기는 이 x의 성분 각각의 성분에서 y의 각각의 성분을 빼주면 돼요. 그러니까 x를 다시 써보면 1, 2, 마이너스 3, 4고 y의 성분은 그냥 이렇게 쓰죠. y의 성분은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1, 0이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을 계산은 어떻게 해주냐면은 1에서 빼기 마이너스 2 해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성분 2에서 빼기 4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마이너스 3 빼기 1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네 번째는 4 빼기 0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값은 1 빼기 마이너스 2니까 1, 자, 여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뀌겠죠. 이렇게 둘 다. 그래서 첫 번째 성분은 3 2에서 4를 빼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 빼주면 마이너스 4 4에서 0 빼주면 4 그래서 x 마이너스 y는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4가 된다. 이렇게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